뉴스핌과 김연아 의원실에서 마련한 이 재건축 관련 정책 토론, 정책 진단에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잘 아시지만 재건축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집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좋은 면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것이 또 투기의 대표적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만 가지고서 우리가 논의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주택시장 안정과 새로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다양하게 봐가면서 정책의 중심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가 다 같이 고민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균형 잡힌 그런 방안은 없겠느냐, 이런 것을 논의해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참여해주신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줄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되면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많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참여하실 분들 네 분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진행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재만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선 학교에서 일단 생각하시는 걸 일단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두 분 변호사님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약간 제가 볼 때는 입장이 좀 반대인 것 같아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일단 김종규 법무부의 인범 변호사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박형근 참여연대 변호사님이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계신 장경석 입법조사관님께서 마지막으로 일단 말씀해 주시는 그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한 7분 내지 8분 정도 그렇게 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임재만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세종대학교 임재만입니다. 먼저 이렇게 국회에서 사실 뉴스핌이라는 언론사를 통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토론을 한다고 해서 제가 토론자로 참여를 했는데, 제목은 공익과 사유재산권 침해의 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발제하신 분의 내용은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반대하시는 분 위주로 돼 있어서 발제 내용부터 불균형이라 제가 어떻게 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좀 고민인데요. 한만희 교수님께서 학계를 대표해서 왔다고 먼저 말씀을 하라고 하셔서, 근데 저는 좀 객관적이기보다는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정책 관련 토론회지만 좀 더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택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2차 세계전 이후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국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로 주택 문제에 개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주택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화되면서 지방정부에 이런 많은 책임들이 떠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로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이 갖고 있는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 권한을 이용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제 도시정책이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재건축 환수제도 역시 그런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문제들은 특히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아까 발표하신
김진웅 교수님께서도 미국의 그 포용지구 인클루시브 러닝 그 조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그런 제도를 소개를 하셨는데 영국에서는 일찍이 이런 허가받은 가치와 계획에 의해서 허가받은 가치와 기존의 부동산 가치의 차익을 순개발 가치라고 해서 이 순개발 가치를 공공에서 환수해서 지역사회에 공적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활용하자는 얘기는 김진웅 교수께서 말씀하신 주거 그러니까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짓자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도 사용돼 왔다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해서 꼭 부담 가능한 주택에만 투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서는 뭐 1947년 이후에 처음에는 100%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단 한 푼도 사유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점이 조금 약화돼서 뭐 최근에는 한 80%까지 이렇게 낮춰졌는데, 이러한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관련된 논쟁들이 있는데, 그런 논쟁 중에서 우리나라에서처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이런 논쟁은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부담금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역사회에서 사회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논쟁은 있었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그런 논쟁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발표하신 두 가지 주제 중에 사실 제가 안전진단에 관해서는 뭐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4년에 구조 안전성 점수가 한 20점이었고요. 주거 환경 점수가 4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김재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도 보시면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구조 안전성은 낮추고 주거 환경 점수는 높였던 것이 예외적인 것이고, 최근에 다시 이걸 되돌린 것이지, 주거 환경 점수를 낮춘 것이 특별히 물론 이런 접근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좀 어려워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기존에 재건축과 관련된 안전진단의 여러 가지 기준에서 가중치가 갑자기 낮아진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 개정되기 이전이 갑자기 주거 환경 점수가 높았던 것이다라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주거 환경 점수는 낮았다는 것이죠. 구조 안정성 점수가 높았고, 그럼에도 기존의 재건축 시장에서 안전진단이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뭐 다 허물어져가는 집에 어쩔 수 없이 살게 되었던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아마 이 구조 안전성과 주거 환경에 대한 가중치의 변화는 뭐 이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판단할 문제지만, 과도하게 갑자기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을 규제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재건축 환수 제도와 관련해서 뭐 위헌 소지가 있다거나 또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얘기했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또는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더 검토하고 보완해야 나갈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헌 소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미실현 이익에 관한 과세라든가 또는 재산세나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 존재함에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라거나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하는 논의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학교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는 제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도시정책과 계획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진웅 교수님께서 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 형평성 제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서 주택가격의 안정을 취하겠다, 안정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주택가격 안정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고 혹시 안정된다면 이것을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주택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보유세를 높인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기초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나마 이런 재건축 부담금이나 여러 가지 개발 부담금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꾀한다고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는 그러니까 시행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다라면 차라리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낫고 이런 재건축 부담금은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담금을 통해서 부담 가능한 주택을 확충한다거나 지역의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것, 이런 정책을 목표로 삼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의는 가능합니다. 재건축 부담금도 크게 보면 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과세인데,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증가하면 주택가격은 안정되고 주택가격의 변동성은 낮아지는가에 관한 OECD의 연구가 있는데, 이 OECD의 연구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과세가 증가할수록 주택가격 상승이 지금 늦춰지고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낮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우리가 미시적으로 재건축이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부족하지만 거시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주택시장의 안정 어떤 장치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유럽이나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의 여러 가지 부담 가능한 주택을 확충하고자 하는 포용지구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부담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는,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된 주택의 가치라기보다는 주택을 개발할 토지에 대한 가치의 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호주에서 유럽과 미국의 이 부담 가능한 정책, 그러니까 부담 가능한 주택을 확충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호주에서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최근에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서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주거용 토지 가치의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적인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거시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 이런 개발이익 환수와 같은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려고 하는 제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도 김진동 교수께서 미국의 그 포용지구 정책이 프랑스에도 도입됐다고 했는데, 최근에 유럽이나 심지어는 콜롬비아나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호주나 이런 아시아 국가,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조차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해서 지역사회에 사용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건축에 따른 이익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자산권에서 발생한다라기보다는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부의 계획에 따른 승인 권한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은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환원해서 지역사회에 다시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최근에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이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대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원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우리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최고 세율이 42%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따라서 불로소득인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뭐 전혀 부과하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한다면 근로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사업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아니면 이와 같은 불로소득에 부과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선택의 문제에 닥친다면 아마도 당연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닌 여러 가지 계획, 기반시설의 확충 같은 공공의 역할에 의해서 발생한 소득에 부담을 지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환 교수님께서 이렇게 학계에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갖다 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안전진단이 특별히 이번에 강화된 것이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는 문제, 그리고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는 환수제도가 보유세 강화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부담 가능한 주택 등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문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재건축에 의한 이익이 정부의 계획고건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세금의 부과도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신청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